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 하나는 수많은 벗보다 훨씬 더 큰 빛을 줄 수 있다. 좋은 친구 하나의 가치와 지혜로운 관계의 힘. 어둠이 내린 도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종종 혼자라는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고독이 아닙니다. 이는 영혼의 갈증, 진정한 연결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친구, 더 많은 팔로워, 더 많은 인맥. 하지만 과연 양적인 관계가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정의 본질을 탐구하고 왜 좋은 친구 하나가 수많은 피상적 관계보다 더 큰 빛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여정입니다. 현대인의 스마트폰 주소록에는 수백 개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수천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정작 깊은 밤, 마음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역설입니다. 연결의 기술은 발달했지만 진정한 유대감은 오히려 희소해졌습니다. 우리는 네트워크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의 깊이는 종이처럼 얇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마치 깊은 우물과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맑고 깊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반면 피상적인 관계들은 비 온 뒤 생긴 웅덩이와 같습니다. 넓어 보이지만 얕고 금세 말라버리죠. 좋은 친구 하나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관계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깊이입니다. 좋은 친구 하나는 수많은 친구보다 훨씬 더 큰 빛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빛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 절망과 좌절의 터널 속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 곁에 있어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빛은 따뜻함을 줍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데워주는 온기, 그것이 바로 좋은 친구가 전해주는 사랑입니다. 이 온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힘을 주고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빛은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아 자라나듯 우리의 영혼도 좋은 친구의 격려와 지지를 받아 성장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우리 스스로도 몰랐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거울과 같은 역할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되 동시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되 비난하지 않고 우리의 성공을 축하하되 교만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는 말씀은 매우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고립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연결에 대한 갈망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의 고통입니다. 반면 고독은 자신과의 깊은 만남,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감염됩니다. 그들의 불평불만, 부정적 사고, 파괴적인 행동 패턴들이 우리에게도 스며들게 됩니다. 이는 마치 탁한 물에 맑은 물을 부어도 결국 전체가 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고독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공간에서야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또한 우리를 더 나은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이해한 사람은 타인의 마음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리석은 벗은 독보다 해롭다는 표현은 언뜻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깊이 분석해보면 그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독은 즉각적이고 명확한 해를 끼칩니다. 우리는 독을 알아보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친구의 해로움은 서서히 은밀하게 우리를 좀먹어갑니다. 어리석은 친구들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시킵니다. 그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시간을 의미 없는 관계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회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친구들의 부정적 사고방식, 책임감 없는 태도, 성장에 대한 거부감 등이 우리에게도 전이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친구들은 또한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려 할 때 그게 가능할까? 라며 의심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위험하지 않을까? 라며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꿈과 열정을 서서히 잠재워 버립니다. 선한 벗은 등불처럼 이로움이 된다는 말씀은 진정한 우정의 본질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등불은 길을 밝혀줍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선한 친구는 그런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등불은 위험을 알려줍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장애물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선한 친구는 우리가 실수하기 전에 조언을 해주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고해 줍니다. 등불은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작은 등불 하나면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선한 친구는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희망의 빛이 되어줍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등불은 또한 다른 등불을 켤 수 있습니다. 선한 친구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됩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조금씩 더 밝아집니다. 벗을 가까이 하되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겸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점도 존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사고를 피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후 판단합니다. 감정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잘 잡으며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가치를 함께 고려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들과의 만남 후에는 항상 뭔가 배운 것이 있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들에게 합당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도 지혜를 추구하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벗이 독보다 해롭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관계들을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독성 관계의 특징들을 살펴봅시다. 그들과 만난 후에는 항상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립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하거나 평가절하합니다. 독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를 조종하려 합니다. 그들은 감정적 조작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관계의 정화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치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야 꽃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독성 관계를 정리해야 건강한 관계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분노나 원망이 아닌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상호작용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빛을 주고 싶다면 우리 안에 먼저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성찰을 통해 가능합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우리의 인격을 함양해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에서는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가면을 쓰고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나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는 좋은 청취자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조언보다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우정의 기초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비밀을 지켜주고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 있어주는 것이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일관된 행동을 통해서만 형성됩니다. 인생에는 계절이 있듯이 우정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우리 인생의 특정 시기에만 함께하고 어떤 친구들은 평생을 함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젊은 시절의 우정은 종종 열정적이고 강렬합니다. 함께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하며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의 친구들. 그들과의 추억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중년의 우정은 더욱 깊고 안정적입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관계입니다. 이 시기의 친구들은 종종 우리의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노년의 우정은 지혜와 경험이 어우러진 깊은 우정입니다. 함께 인생의 많은 계절을 보내며 쌓인 이해와 신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장의 방향이 다르거나 삶의 환경이 변하면서 관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실패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정의 새로운 도전을 제시합니다.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를 통해 언제든 연결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편리함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도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고 일상의 순간들을 즉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이 항상 깊은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화면 너머의 소통은 종종 피상적입니다. 표정, 몸짓, 분위기 등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비언어적 소통이 제한됩니다. 또한 편집된 순간들만 공유되면서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도구들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우정을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소통을 오프라인 만남의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여전히 직접적인 만남과 깊은 대화를 통해 형성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온전한 존재를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어려운 순간에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련은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변함없이 지지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욱 가까이 다가와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우리의 과거 실수를 들춰내며 비난하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믿어줍니다. 또한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용기를 내어 말려줍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라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도 친구들의 어려운 시기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상대방이 어려울 때 더욱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이라고 해서 경계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는 장기적인 우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경계란 서로의 개인적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각자의 가족 시간, 개인적 시간, 다른 관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하거나
상대방의 모든 관심을 독점하려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정적 경계도 중요합니다. 가끔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것이 일방적이거나 지속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문제는 많은 우정을 파괴시킨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 경계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에 완전히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전가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지혜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도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정이 지속될 수 있는지는 서로의 용서하는 능력과 화해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이 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항상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용서하되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진정한 반성 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무조건적인 용서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양쪽 모두의 성찰과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일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하나라는 생각보다는 이 관계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라면 자존심을 굽히는 것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나이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나이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다른 사람들과의 우정에서 우리는 특별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장자와의 우정에서는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겪어온 경험과 시행착오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반대로 연소자와의 우정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와 창의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도전 정신과 혁신적 사고는 우리를 더 활기차게 만들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대 간 우정의 아름다움은 서로 다른 것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경험과 지혜를, 다른 쪽은 열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 보완적 관계는 양쪽 모두를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세대 간 우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이나 젊은 세대의 성급함을 넘어서 서로의 본질적 가치를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5장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우정. 글로벌화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만남에서 형성되는 우정은 우리의 시야를 크게 넓혀줍니다. 다른 문화권의 친구들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문화적 편견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를 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우정에서는 말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배려하는 마음, 함께 나누는 경험들이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줍니다. 문화적 차이는 때로 오해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형성됩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공통의 인간성을 발견할 때 진정한 글로벌 우정이 탄생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조용한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차이가 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깊이 있는 1대1 대화를 선호하고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용한 환경에서의 진솔한 대화가 가장 의미 있는 소통 방식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극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함께하는 활동과 경험이 우정을 깊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런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잘 활용하면 서로를 보완하는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친구는 외향적인 친구에게 깊이와 성찰을, 외향적인 친구는 내향적인 친구에게 활력과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친구에게 무리한 사회적 활동을 강요하거나 외향적인 친구를 너무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팬데믹,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등 위기의 시대에 우정의 가치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관계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희망을 줍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안전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만 진정한 친구들은 서로를 더욱 돌보며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적 문화는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혼자서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이런 개인주의의 한계를 보완해 줍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희망입니다. 혼자라면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은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낸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정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좋은 친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줘야 합니다. 교육자로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경쟁보다는 협력의 가치를, 개인의 성취보다는 함께하는 기쁨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를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우정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동료애를 형성할 때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조직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개인주의적 문화를 넘어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참여 등을 통해 더 넓은 의미의 우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기술혁명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관계 맺기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정의 본질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기술은 분명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제시합니다. 온라인에서의 관계가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 만남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가상의 공간에서 형성된 관계가 현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되 우정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해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의 편리함을 활용하면서도 여전히 직접적인 만남과 깊은 대화, 함께하는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술은 우정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깊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20장 자기 사랑과 타인 사랑의 균형. 진정한 우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이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성장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수용이 있어야 타인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이 이기주의나 나르시시즘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가치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잘 관리해야 타인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진정한 우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도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타인만을 위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균형 잡힌 사랑이 진정한 우정의 기초가 됩니다. 인생에는 만남만큼 이별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변화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소중한 친구와 헤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실의 경험도 우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구의 죽음은 특별한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가족과는 다른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였기에 더욱 큰 허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함께 나눌 수 없는 대화들, 미완성으로 남은 약속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우정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친구와 나눈 추억들, 그들로부터 받은 영향들은 우리 안에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사랑과 지혜는 우리의 일부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애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상실의 아픔은 그 관계가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또한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미루어둔 사과,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말,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이는 현재의 관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교훈이 됩니다. 진정한 우정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좋은 친구들이 우리 삶에 가져다 준 선물들을 되돌아보면 그 가치는 어떤 물질적 부보다도 큽니다. 첫 번째 선물은 무조건적 수용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받아들여 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가 성취나 외모에 달려있지 않음을 배웁니다. 두 번째 선물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좋은 친구들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들의 격려를 통해 우리는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고 도전할 용기를 얻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기쁨의 배가입니다. 혼자 경험하는 기쁨보다 함께 나누는 기쁨이 몇 배나 큽니다.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해 준다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슬픔의 분담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견뎌준다는 느낌은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선물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조건 없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우정의 가치를 아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우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적인 시간 투자입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만남, 의미 있는 대화, 함께하는 활동 등에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작은 관심의 표현도 중요합니다.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 힘든 일이 있을 때 안부를 묻는 것,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 주는 것 등 일상의 작은 배려들이 관계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날씨나 뉴스 같은 피상적 주제에 머물지 말고 서로의 꿈과 고민, 가치관과 철학을 나누는 깊은 대화를 시도해 봅시다.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덮어두기보다는 솔직하게 대화하여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진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친구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이려 하기보다는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나누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탐구해온 우정의 세계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친구 하나가 수많은 피상적 관계보다 얼마나 큰 빛을 줄 수 있는지, 어리석은 벗이 왜 독보다 해로운지, 그리고 선한 벗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부, 더 많은 인맥.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양이 아닌 질에서 나옵니다. 수백 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우리 인생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정은 선택입니다.
혈연 관계와 달리 우정은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관계입니다. 이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지혜, 좋은 친구가 되려는 노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진정한 우정도 가능합니다. 우정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친구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어떤 친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좋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사람은 스스로도 좋은 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정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혼자서는 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친구들은 보여줍니다. 그들의 격려를 통해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고 그들의 조언을 통해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게 만듭니다. 우정은 또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아름다운 우정들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지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우정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쌓아 올린 업적도 중요하겠지만 아마도 함께 웃고 울었던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일 것입니다. 깊은 밤, 긴 대화를 나누었던 추억들,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탱해 주었던 따뜻한 기억들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 봅시다. 새로운 만남에 열린 마음을 가지되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해 봅시다. 어리석은 관계들로부터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고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선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완벽한 친구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더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 봅시다. 우정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좋은 친구 하나의 빛이 수많은 어둠을 밝혀줄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 순간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우정은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추구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의 인생에 등불 같은 친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가장 좋은 친구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정이 주는 빛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모든 분들의 삶에 진정한 우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깊은 순간마다 떠오르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천천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좋은 벗 하나는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마음이 통해 함께 웃고 올 수 있다면 그 인연 하나로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좋은 벗 하나는 수많은 벗보다 훨씬 더 큰 빛을 준다. 어리석은 벗은 독보다 해롭다. 진정한 벗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사람이다. 혼자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싹트는 공간이다.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며 어떤 인연 속에서 나를 잃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을 맑게 해주는 인연은 누구이며 나는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관계는 때때로 흐릿해지며 사람 속에서조차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벗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 고요한 순간은 당신의 마음이 숨을 쉬고 지혜의 씨앗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고요 속에 피어나는 작은 기도는 당신 인생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고 따뜻해지고 깊어지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에 등불을 밝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